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코인베이스가 왜 클래어리티 액트에 반대했는가입니다. 먼저 클래어리티 액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작년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채택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규정한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는 시행이 내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2025년 7월에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관련된 법률들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클래어리티 액트입니다. 클래어리티 액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이 증권이에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데요. 미국은 알트코인들 특히 증권으로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XRP 같은 경우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죠. SEC가 XR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인데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단이 있었잖아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한 것은 증권의 판매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한 것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다가 그 이후에 SEC가 XRP와의 소송을 종결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SEC는 계속해서 증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이 소송을 취하를 했었죠.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크립토 업계에서는 대체 디지털 에셋의 법적 성격이 뭐냐, 우리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사업하기 힘들다라고 했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급부로 나타난 법이 클래어리티 액트였어요. 여기에서는 성숙한 블록체인이라는 요건을 성취하면은 성숙한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디지털 에셋은 커머더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 석유나 이런 것 같은 증권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의 법적 성격을 증권으로부터 조금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 크립토 이쪽 일하는 업계 사람들은 클래어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 암호자산 업계에 법적 명확성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산업이 발전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코인베이스의 이제 대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그리고 크립토 업계의 가장 중요한 사업자 중 한 명인 코인베이스가 명시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니어스 액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수단처럼 안전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가 그 홀더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체는 발행자고 보유자인 홀더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나 또는 거래소에서는 발행자가 주는 게 금지가 되었으니까 유통을 시키는 거래소 같은 데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고 그게 대부분의 또 해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고 거래소나 플랫폼에서는 어떤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클래어리티 액트에서 갑자기 이제 은행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면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금지를 해야 된다. 리워드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업체나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리워드를 지급하는 거는 이자 지급에 대한 우회 수단이니까 금지되어야 한다. 홀더에게 단순한 보유를 이유로 어떤 리워드 지급은 금지되어야 한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게 되면 은행에서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은행 산업은 이제 어려워질 거고 또 그렇다 보면 이제 은행이나 대출, 예금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이제 어떤 의사를 표명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원에서는 어떤 문구를 추가했냐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자체로 대가를 주는 것은 이자지만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문구가 논의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상원의원 법안에 있는 404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대가로 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지금도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USDC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한테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페이팔 같은 데서도 페이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또는 리워드를 지급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모두 전면적으로 금지될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활동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지가 않고, 활동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제에 사용했다든지 뭐 페이먼트에 활용을 해서 뭐 지급할 때 이제 이거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게 활동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거래소에 예치시켜둔 것도 활동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할 여지도 있고, 반대쪽에서 완전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의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코인베이스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한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토큰화 주식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어요.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서는 토큰화된 주식의 법적 성격을 그냥 주식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함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토큰화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선 실제 거래소들에서 토큰화된 주식,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 토큰 뭐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실제로 이제 테슬라 주식을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거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단순하게 테슬라 주식의 가치 변동 내지는 가격 변동에 추종하는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된 그런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테슬라 주식에 기반해서 그 가치에 연동해서 그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토큰이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법률적 성격으로는 이제 주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 주식은 아닌 거죠. 그런 형태의 어떤 토큰화된 주식들이 많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구조였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증권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립토 거래소들, 코인베이스나 크라겐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주식과 관련된 트레이딩 라이센스가 없는 이상은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시킬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런 토큰화된 주식을 명확하게 주식으로 규정을 하고, 주식으로서의 어떤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토큰화된 주식의 시장이 너무나 좁아질 거고, 지금과 크게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 지금의 시장 형태랑 사실상 동일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얘기했던 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 클래어리티 액트라는 게 CFTC의 권한을 넓히기 위해서 이 법안을 진행했는데, CFTC의 권한이 지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여전히 크립토 거래를 하는 거래소들은 법률적인 어떤 불확정성에 놓이게 될 거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자 지급 부분을 살펴보면, 은행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자와 관련돼서, 리워드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싶어 할까요? 그 가상자산 쪽에서 리워드가 크면은 그 은행 쪽에서는 자산을 못 불린다라고 판단을 하니, 그러면 가상화폐 쪽으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으니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매년 6% 이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랑, 은행에 내가 돈이 있는데 이제 은행에 예금을 예치를 해서 6%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쪽을 하실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뭘로 찍냐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이제 달러 통장을 쓰진 않아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모으는 친구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가격이 좋아지면 비트코인으로 쉽게 사는데 쓸 수도 있고, 특별하게 원화를 또 충전시키고 이런 과정 없이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은행들의 우려가 완전히 우려에만 그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도 있지만 AI 커머스라든지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를 이제 받고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것처럼 이자를 완전히 못 주게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서 만약에 예금처럼 받아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줬는데 많이 쓰라고. 그 보유자한테는 이자를 안 주고 이자를 받을 길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고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무조건 홀더한테 이자를 지급하거나 리워드를 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웬 말이냐, 그러면 대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왜 지니어스 액트 만들어서 허용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과거에 있던 결제 수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만약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많이 이용했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익숙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없던 걸 새롭게 써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편리하기도 하고 결제에 좋기도 하고 뭐 해외 송금에 유리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원래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익숙한 거를 깨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한테 특별한 수익이 주어진다거나 이걸 썼을 때 금전적 이익이 있다면 대부분 그걸 쓰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리워드가 지급이 돼야 유통 활성화에는 훨씬 더 유리한 거는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은행 입장이나 또는 금융계 입장에서는 원래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어떤 배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건 전통적인 금융 투자 상품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금융 투자 상품은 많은 규제 하에서 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는 어떤 규제를 한쪽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는 또 논리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뭘 중시할 거냐, 우리가 금융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규제 우회를 너무나 두려워한다면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면 이자 지급 전면 금지하는 게 맞을 거고,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장려할 목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논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대체 왜 이자 지급 때문에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한번 정리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 사실 미국에서도 디지털 에셋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특히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규제도 이제 미국 규제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우리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한테 리워드가 지급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 참고 삼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도움 되실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